자, 우리가 드디어 미분단원으로 들어왔는데 미분단원에서 제일 처음 배워야 될 개념은 이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 자, 그럼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뭐냐? 사실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중학교 때 우리가 이미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1이라는 점과 뭐 4,7이라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두 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일단 만든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분의 높이가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됐었어요. 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이 4에서 2를 뺀 2가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7에서 1을 뺀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밑변분의 높이를 한 이 3이라는 게 두 점 사이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라고 배웠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이 2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x좌표에서 요 x좌표를 뺀, 즉 이 x좌표들 간의 차이가 2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x좌표 간의 차이를 델타 x라고 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y좌표 간의 차이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델타 y라고 논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즉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다 또는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다 라는 게 평균 변화율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요 점의 좌표를 뭐 2,1이라고 해보고 요 점의 좌표를 뭐 4,7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두 점 사이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뭐 이 점을 h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분의 높이가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또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을, 즉 이 x좌표 간의 차이를 델타 x라고 하고 델타 x는 뭐 4에서 2를 뺀 2가 됐었죠. 그리고 높이는 델타 y라고 하고 델타 y라는 거는 y좌표 간의 차이 6이 돼서 이 델타 y를 델타 x로 나눈 요게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또는 평균 변화율이 되니까 2분의 6을 한 결과, 즉 이 3이라는 게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됐었던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점의 좌표를 숫자 말고 뭐 문자로 한번 놔봅시다. 뭐 이거를 a, fa라고 한번 놔보고 이 점의 좌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x, f, x라고 한번 놔볼까요? 자, 그러면 여전히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할 수가 있고 델타 x는 이번에는 x-a가 되겠죠. 델타 y는 요 y좌표에서 요 y좌표를 뺀 결과, 즉 fx 빼기 fa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점 P가 이번에는 여기에 멈춰 있지 않고 점 A를 향해서 한없이 달려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점 P가 A를 향해서 한없이 달려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한없이 달려가다가 A 바로 옆에 이렇게 어디선가 이렇게 멈춰 설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점 A와 점 P를 이어보면 이 주황색 직선은 점 A에서의 접선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점 P가 A를 향해서 한없이 달려가는 상황을 리미트 점 P가 A로 갈 때라고 나타내 봅시다. 자, 그럼 이 말은
P가 A를 향해서 한없이 달려간다는 거는 이 X좌표가 이 X좌표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즉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생각해보면 뭐 어떤 극한값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는 자, 이 X좌표가 A좌표를 한없이 달려간다는 거는 이 X좌표 간의 차이, 즉 델타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런 극한값들이 존재를 할 때 우리는 이거를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할 때, 자, 글씨로 한번 써보면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 말은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 극한값을 F'A라고 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요만큼이 의미하는 거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었던 거고 이 평균 변화율이 의미하는 거는 기울기를 뜻한다고 했었죠. 거기에 이 리미트가 붙는다는 말은 점 P가 A를 향해서 한없이 달려갈 때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의 극한값이 의미하는 거는 점 A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럼 우극한이 의미하는 거는 이 점 P가 A의 오른쪽에서 A를 향해 한없이 달려갈 때를 우극한이라고 하는 거고 좌극한이라는 거는 뭐 점 P가 A의 왼쪽에 있을 때 A의 왼쪽에서 A를 향해 한없이 달려갈 때의 요 기울기를 좌극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그때 극한값을 F'A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F'A가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F'A라는 거는 뭘 뜻하냐? F'A라는 거는 X는 A에서의 접선 기울기 또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X는 A에서의 뭐 미분 계수다라고 정리를 해 두면 돼요. 요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F'A가 의미하는 첫 번째는 점 A에서의 접선 기울기다. 그리고 두 번째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이 이 점 A에서 순간적으로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기울기랑 똑같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다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 접선 기울기다, 순간 변화율이다, 뭐 미분계수다라는 말이 있으면 다 F'A를 뜻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F'A라는 거를 뭐 요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뭐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A를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자, 일단 이 점 P의 좌표를 X가 아니라 이 A 플러스 델타 X로 한번 놔봅시다. A 플러스 델타 X라는 거는 이 점 A에서 뭐 얼마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는 점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때 y좌표는 f a 플러스 델타 x다. 뭐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을 한번 나타내 보면 델타 x 자,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 a 분의 델타 x인데 자, x좌표 간의 차이를 분모에 써야 되니까
분모는 델타 x. 그럼 이 평균 변화율을 극한을 한번 취해보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f'a라는 거를 뭐 요렇게도 놓을 수 있지만 뭐 요렇게도 놓을 수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델타 x를 쓰기가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 델타 x 대신에 h라는 단어를 h라는 알파벳을 조금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델타 x를 h로 좀 바꿔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면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f'a라는 거는 뭐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평균 변화율이 의미하는 거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뜻한다라는 거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 평균 변화율을 극한을 취한 거, 즉 이 평균 변화율을 극한을 취한 거는 우리가 f'a라고 나타내고, 이 f'a가 의미하는 거는 접선 기울기를 뜻하기도 하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분계수라고 하기도 한다. 요 세 가지는 똑같은 말이다 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리고 f'a 요거는 뭐 요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뭐 요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요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미분 가능하다 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 미분 가능하다 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그냥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 물론 이 말은 수학적으로 좀 오류가 있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미적 원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다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라는 거는 뭐 이런 1차 함수, 뭐 이런 2차 함수, 뭐 3차 함수. 물론 3차 함수를 그리는 법은 뭐 뒤에서 배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부드럽게 이어져 있죠. 뭐 이런 1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적 원에 한해서는, 즉 뭐 다항함수를 다룰 때에 한해서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연속이다라는 표현은 그냥 한마디로 이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한자어 자체가 이을 연자에 이을 속자를 따서 연속이다라고 하니까 그냥 이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연속이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뭐 x가 a로 갈 때 극한값과 이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 연속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부드럽게 이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도 연속이겠죠. 자, 리미트, 그래서 x가 a로 갈 때의 극한값과 이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당연히 같아야 돼요. 이어져 있는 거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럽게 해당되는 게 무슨 말이냐. 부드럽게 해당되는 말을 뭐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냈냐면,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뭐 어떤 일정한 상수로 존재한다면 이거는 부드럽게 해당되는 수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점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이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뭐 이런 함수를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이때 이 원점에서 미분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눈으로 딱 봤을 때 이 원점 근처에서 이어져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연속인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요 극한값, 즉 이 미분계수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한번 같은지 살펴보면, 점 P가 원점의 오른쪽에서 접근을 할 때의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점 P가 원점의 왼쪽에서 원점을 향해서 이렇게 접근할 때의 기울기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극한값의 좌극한을 특별히 좌미분계수다라고 하고, 그리고 우극한을 우미분계수다라고 해요. 그래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을 때 우리는 뭐 미분계수가 존재를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함수를 한번 보면, 뭐 저런 함수는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지는데, 자, 이 함수에서 이 원점에서 미분이 가능한지를 한번 따져보면, 이 함수도 역시 원점 근처에서 지금 이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1번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고, 즉 원점에서 x는 0에서 연속인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미분계수만 존재를 하는지 보면 되는데, 일단 이 점 P가 오른쪽에서 한없이 다가갈 때의 접선 기울기와, 그리고 이 점 P가 왼쪽에서 원점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갈 때의 기울기, 이 지금 주황색 기울기와 노란색 기울기가 서로 다르죠. 즉 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연속은 연속이지만 미분계수가 존재를 하지 않아서 x는 0에서 지금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거예요. 미분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첫 번째 함수는 원점에서 부드럽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했던 거고, 이 두 번째 함수는 이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뾰족한 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이거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자,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요 지금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죠? 요 극한값이 어떤 일정한 상수로서 존재를 한다는 말인데, 자,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보면 요 x-a를 오른쪽으로 한번 넘겨보면, 이거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xa가 되는 거고, 좌변은, 우변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 곱하기 x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 x 마이너스 a가 0이 되는 거잖아. 왜냐면 x자리에 a를 넣었을 때 이 값은 0이 되는 거니까 0 곱하기 어떤 상수는 이건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0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마저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fa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표현이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x는 a에서 연속이다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 자, x는 a에서 연속이다를 의미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x는 a에서 요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는 말은, 즉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어떤 일정한 상수로 존재를 한다는 말은 자동으로 x는 a에서 뭐 연속이다를 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은 x는 a에서 연속이다를 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해서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틀린 명제라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를 볼 때 지금 이 함수는 x는 a에서 이어져 있으니까 연속이지만 x는 a에서 지금 부드럽게 이어져 있지 않죠? 이런 지금 뾰족한 점이 있다고 했잖아. 이런 뾰족한 점을 뭐 첨점이다 라고도 하는데, 자, 그래서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해도 지금 이렇게 뾰족한 점이 있으면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 명제의 역은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명제까지 정리를 해보는 것으로 미분 단원 첫 번째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